네,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은데 장사도 안 되니까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특히 지역의 상황이 안 좋아서 지방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 대구, 경남 등 지방은행 6곳의 올해 1분기 연체 대출액이 1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이 지방 은행들 직상장 또는 지주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올 들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 대부분 성과가 좀 좋았는데요. 이 연체율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주가도 또 밸류업의 기대감도 주춤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보다도 지금 취약계층 연체율 문제 더 우려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3% 이상 넘어가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3%에 미치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프에서 보면요. 이 전북은행이나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3배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연체율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부동산 PF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PF로 올해 초에 지방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6% 이상 올랐어서 금융당국이 경영 실태 평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 추가로 더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빌려준 돈 떼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스란히 이게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밸류업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네, 지금 연체율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이 4대 금융그룹에 비해서는 좀 그 밸류업 정책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밸류업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던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주은행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해 제주은행의 배당 성향이 63%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JB금융지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JB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지난해 배당 성향이 50%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최대 지주를 좀 보면요.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분 75%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JB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삼양사뿐만 아니라 온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JB금융그룹의 2대 주주인데요. 이 온라인파트너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밸류업을 계속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은행주 밸류업 시키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을 벌여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좀 위축된다라는 해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면 모회사의 배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연체율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밸류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힘을 많이 좀 잃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IT 성장주 쪽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좀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증권가 의견을 좀 들어봤다고요? 네, 여전히 밸류업 유효하다라고 분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 의지가 좀 확고하고요. 그리고 9월에 이 밸류업 관련한 지수가 개발되고 또 12월에는 관련된 ETF가 나오기 때문에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옥석 가리기 꼭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요, 은행주 중에서 선도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내고 있는 KB금융 그리고 밸류가 낮은 하나금융을 탑픽으로 잡고 있고요. 또 밸류업에 수혜가 가능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님 견해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밸류업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한동안 좀 쉬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쉬어가는 게 아니라 숨고르기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이슈로 나올 모멘텀이 좀 적어요. 실제 제일 큰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밸류업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뭐 실적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부총리까지 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앞당겨 주는데 지방은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죠. 네. 그래서 지방은행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실을 대응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많이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충당금이 부담스러워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이상 충당금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은행도 1,300억, 전북은행 1,100억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다 대출로 나가거나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니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하고 연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주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것처럼 네. 다른 지방은행들도 다른 은행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좀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밸류업 다음 모멘텀이 오기는 오겠죠. 뭐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정부의 구체적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직 저도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금융주잖아요. 금융주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주도 그렇고 하나금융지주도.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은행 움직인 거 보면은 거의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방은행은 지금 PF에 걸려 있는 것과 지금 소상공인들의 그 대출이 연체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예. 이 금리가 고금리화 되어 있던 것이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이 자체를 금융주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주회사나 그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의 그 주주 환원책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세제 혜택에 대한 요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레벨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